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의 불명예를 썼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특별 사면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재임 시 공과와 옥중 생활 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. 밤이 오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온몸에 통증이 있었습니다. 칼로 베는 것 같은, 불로 지지는 것 같은 그런 통증 때문에 밤에 1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한 때도 많았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과 관련해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. 먼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최순실,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해선 처음부터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에 들어오면서 사적인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없어 청와대에 드나들게 됐다며 사심 없이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. 최 씨의 미래재단 운영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선 최 씨가 재단 이사진을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거절하지 않은 것을 정말 후회했다며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롯데와 SK그룹이 미래재단에 낸 출연금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된 것을 두고는 지금도 납득할 수 없다며 롯데나 SK가 저한테 어떤 청탁도 한 적이 없고 제가 그룹 회장들에게 구체적으로 후원 금액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재임 시 국정원장들로부터 불법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왔다기에 그런 줄 알았다며 사적 용도로 쓴 것은 없지만 법적 검토를 받지 않았던 건 정말 후회스럽다고 말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평가에 대해선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있다면 받아들인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통합진보당 해산,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, 지소미아 체결 등을 임기 중 주요 치적으로 꼽았습니다. 정말 하늘이 도우셨는지 다 하고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것이 지소미아 협정 체결이거든요. 그는 자신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이 된 것을 두고는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된 것에 안도했다고 밝혔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장래에 대해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며 친박계 인사들의 출마설에 대해서도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또 정치일선은 떠났지만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려고 한다며 그것이 국민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수행원들과 함께 차에서 내려 시장으로 걸어갑니다. 운동화를 신고 편안한 차림으로 시장 안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어묵과 연근 등 농산물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. 손을 다치셨나 봐요. 교통사고나 좀 다쳤습니다.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. 빨리 완쾌되시기 바랍니다. 사저 근처 전통시장 방문이지만 공개적인 외부 행사는 지난달 구미에 있는 부친 생가를 방문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. 총선 6개월을 앞두고 보수 결집에 나서는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정치적 발언 없이 20여 분 동안 시장을 둘러본 뒤 떠났습니다. 주민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한번 뵈려고 그랬는데 건강도 안 좋고 뭐 이런 일로 많이 늦어졌어요. 근데 이제 추석이 가까워서 추석 장도 볼 겸 여기.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정치 활동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습니다. 하지만 지난 13일 사저를 찾아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더 자주 모습을 비추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. 또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도 나올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번에도 그를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. 이번 4개월 만에 병원 밖을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맞았습니다. 공개석상 마이크 앞에 선 건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5년 만입니다.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
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.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고 분양한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로 내려갔습니다.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던 박 전 대통령은 날아든 소주병에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이기도 했습니다. 병을 던진 40대가 현장에서 체포된 뒤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인사말을 이어갔습니다.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러면서 대통령 시절 못다 이룬 꿈은 다른 이들의 몫이 됐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 자신도 힘을 보태겠다고 했습니다.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.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. 발언의 의미에 대해 측근인 유영아 변호사는 처음 듣는 말이라면서 향후 활동 계획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의 사과나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발언도 담지 않았습니다.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퇴원 축하단을 보냈고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란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.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박 전 대통령과 악연이 있는 윤석열 당선인도 축하단을 보내 사저에 오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미뤄왔다며 다음 주 사저로 찾아가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.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.